자, 방금 오류는 아까 제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주셨어요. 자, 여기를 아까 복사를 했는데 보통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오피스 쪽 있죠. 혹은 PDF에서 복사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코드에서 명령에서 쓰는 문자열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엉뚱한 걸로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좀 엉뚱한 문자열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잘 명령이 수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줄을 아까 역슬러시 포함해서 다 한번 제거해서 좀 깔끔하게 해보니까 일단 잘 수행이 되었고요. 즉 명령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한번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쳐보셔도 좋겠고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랑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는 자 달러의 소괄로죠. 맞죠? 달러의 소괄로예요. 그런데 자 배시 쪽에 있나요? 배시에 가보면 뭐예요? 달러의 중괄로죠. 맞죠? 배시 쉘 스크립트에서는 환경변수 참조할 때 중괄로도 써요. 예, 소괄로는 배시 문법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이 UI 있잖아요. 여기 실제 스크립트가 아니고요. 이런 UI에서 어떤 환경변수 참조할 때는 이렇게 소괄로도 쓰고요. 이거는 애저 파이프라인에서 정의된 룰이고요. 근데 이 같은 값인데 이 값을 여러분들이 쉘 스크립트에서 접근하실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쉘 스크립트에서는 빌드 점 대신에 언더바 빌드 id라고 써야 돼요. 이건 이제 쉘 스크립트에서 접근하실 때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이 제공해주는 UI를 통해서 접근할 때 두 가지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에 이게 있었어요. 아까 방금 질문에서 여기를 퍼블리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점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앞서 본 여기 복사할 때 이거 있죠, 이거 언더바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동작 안 해요. 이 값은 실제로 자, 이 부분은 실제 이 값수도 대치가 되어서 문자를 대치가 되어서 동작하지만 방금 그렇게 바꾸시면 대치가 안 돼요. 그래서 동작 안 하는 거죠. 되니까 그 부분 유의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UI 부분은 실제 타입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어요. 자, 코드 보면 다 공개되어 있는데 구현되어 있고 근데 요즘 약간 트렌드가 GUI 지원해서 애저 파이프라인도 그냥 야물 문법으로 다 명시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파이프라인 아니죠 GUI 베이스에서 좀 하시다가 야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임 포맷도 있고요. 다음이 이제 First Deployment Approval인데 이건 뭐냐면 이 릴리즈 상황에서 보셨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앞뒤 여기와 여기 둘 다 클릭할 수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풀이고요. 여기는 포스트인데 현재 스테이지에 대해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일 밑에 Pre-Deployment Approval 있죠. 맞죠? 승인이 있어요. 이거를 켜실 수 있어요. 켜실 수 있고 게이트 잘못 열었어. 자, 다음에 포스트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포스트에 대해서도 켜는 게 있어요. 켜면은 사람이나 혹은 그룹을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맞죠? 돼요. 그리고 타임아웃 며칠까지 하겠다. 혹은
몇 분, 몇 시간까지 하겠다 되죠. 그럼 이거 걸면은 승인을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걸어두면 승인을 걸어뒀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언제까지? 승인 받을 때까지. 그럼 지금 다음 스텝이 없으니까 승인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제가 스테이지 하나 더 만들고요. 더 만들고 여기를 제가 만약에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쓴다면 그쵸? 그럼 저 프로덕션 배포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스테이징이다. 그럼 스테이징 배포 다 끝나고 실제 스테이징 서버의 배포 끝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승인 오케이 해주면 그제서야 프로덕션 배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프로덕션 배포에 대한 코드는 여기 태스크에다가 구현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있겠고요. 근데 제가 전에 언제죠? 코엑스에서 이그나이트 행사에 이틀 동안 부스 잡고 앉아서 이틀 동안 이것만 설명했어요. 데브옵스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있는 한국인은 저밖에 없던데. 왜 그랬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앉아있으면서 많은 분의 설명해 드리고, 파이프라인. 실제 그때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배포하는 거랑 그리고 뭐 있었죠? 애저 쪽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지금 뭐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회사를 밝히긴 그렇지만 어떤 회사에 질문이 있었어요. 승인을 받는 기능은 좋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이거예요. 자, 승인이 있으면은 자 1단계 레벨이 있어요. 과장 승인 받고 과장을 통과하면 부장 승인 받고 부장을 통과하면 그래서 사장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냐고. 아, 그건 뭐죠? 네, 그런데 필요하겠죠. 그건 회사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굳이 하자면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스테이지를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겠고 혹은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게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도 확실히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게이트 기능과 애저 펑션을 활용해서 그런 기능을 좀 커스텀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다른 MVP 분의 의견을 받은 적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 적절히 뭐 로직 앱이나 그런 거와 좀 연계 가능성도 있나 봐요. 저도 좀 많이 학습해 봐야겠지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예. 메일 같은 게 가서 기본적으로 메일이 가요. 해당 그죠. 받은 사람이 승인을 눌러야 그쵸. 승인 버튼이 있어요. 그럼 승인 누르면은 웹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 링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 아이디도 인증이 되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게 슬랙 있죠. 슬랙에도 보면 애저 파이프라인 앱이 있어요. 걸면은 이건 뭐냐면 여기에 명령이 서브스크라이브죠. 구독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CI 현재 페이지의 URL 있죠. 혹은 릴리즈의 이 URL을 구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드 이 주소를 구독하면 빌드에 어떤 바뀐 업데이트가 있으면 해당 슬랙의 채널로 메시지가 가요. 릴리즈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 만약에 릴리즈에서 어떤 승인 요청이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위에 승인권자 ABC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C가 승인권자다 한다면 근데 이 채널은 ABC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승인을 요청한다는 ABC가 다 보여요. 그렇지만은 거기도 버튼이 있는데 버튼 클릭해서 하면 웹브라우저 뜨거든요. 맞죠? 그럼 실제로 승인이 가능한 사람은 C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 메시지는 다 슬랙에서는 메시지는 다 보인다. 그리고 디폴트어는 이메일로 알림이 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I에서는 빌드 완료 알림이 있겠고요. CD에서는 배포 시작 알림, 배포 완료 알림, 보류 중인 스테이지 승인 요청 등등을 슬랙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등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랙이 있는데 슬랙도 괜찮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피스 365에 팀즈가 있어요. 팀즈 자체가 MS 쪽과 좀 약간 뭐랄까요 궁합이 좋기 때문에 특히 5365 쓰신다면 팀즈에서 연결해 쓰시면 비용도 그래 안 비싸고 파워풀해요.
기능이 엄청 많아요. 예, 팀즈 쪽은 뭐 별거 다 있어요. 그 애저 데브옵스에 있는 특정 페이지들 탭으로 추가해가지고 대시보드 같은 것도 팀즈 내에서 볼 수도 있고, 예,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할게. 이거는 이제 명령이 아닌 K8s YML 적용하기인데 쿠버네티क्스. 이거 왜 K8s인지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려나요? 왠지 자, K와 S 사이에 알파벳이 8개예요. 8개요. 1, 2, 3, 4, 5, 6, 7, 8이죠. 그래서 K8s예요. 국제화 기능 보면 I18N이라고 하죠. 중간에 18글자예요. 예, 지역화, 로컬리제이션인가요? 그건 L10N이라고 불러요. L. 중간에 열차예요. 예, 그냥 글자 수예요, 글자 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쿠버네티크스도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불러요. 이름이 기니까 K8s라고 줄여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어도 셋 이미지 하실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아까 했듯이 YML을 똑같이 만드는데, 자, 이미지를 여기 지정할 수 있잖아요. 하실 때 항상 추천은 이 태그를 생략하면은 latest를 자동 지정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특정 태그를 지정하는 게 좀 더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야 디플로이먼트는 롤백도 지원해 주거든요. 롤백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확실히 지정돼 있어야 롤백도 확실히 되겠죠. 맞죠? 버전 1에서 10까지 갔는데 다 레이티스트면은 롤백 해봤자 똑같이 레이티스트 땡겨올 테니까. 예, 제대로 롤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정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쿠버네티크스에 편한 기능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못 알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 나름의 방법을 써봤는데 뭘 써봤냐면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템플릿 엔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자를 넣어보고요. 이 부분만 리플레이스가 되도록, 예, 파일을 생성해내도록 그냥 간단하게 파이썬 코딩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마 쿠버네티크스의 시크릿이나 혹은 뭐 그런 기능을 활용, 혹은 뭐 컨피그 맵인가요? 그런 거 활용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아직 못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 자, 릴리즈 태스크 개선할 때 방금 한 건 제가 그런 걸 만들어주는 야물 파일을 만들어주는 별도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속성, 환경 변수로 넘기고 해당 이 파일을 만들어내기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요거 전에 뭘 해볼 거냐면 ACR 먼저 해보고 제가 시간 봐서 이 부분 적용해 볼게요. ACR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예, 요 부분 먼저 해보고요. 시간 봐서 앞에 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명령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쿠버네티크스 사이트에 치트시트라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여러 명령들이 엄청 많아요. 막 해서 있는데, 예, 저도 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알아야 되는 건지. 예, 도대체 이거는 사람이 편하다고 한 게 만든 게 맞겠죠? 예, 점점 우리 편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웹 서비스면은 쿠버네티크스도 좋지만 애저 앱 서비스 있거든요. 써보시면 정말 편해요. 좋습니다.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편합니다. 등등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자, 애저 로그스 쓰고 팝 네임 쓰시면은 그냥 해당 팟에 대한 로그가 한 번 쫙 출력이 돼요. 우리는 컨테이너를 쓰잖아요. 도커 컨테이너 쓰면은 도커 컨테이너의 기본적인 로그는 표준 출력으로 다 내어보내요. 표준 출력. 원래 도커는 보통 컨테이너별로 하나의 프로세스만 넣거든요. 놓고 도커 컨테이너 자체를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처럼 그냥 실행하는 형태를 써요. 이렇게 쓰시면은 표준 출력을 한번 출력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여기 우리 팟이 있는데, 다시 현재 목록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네임이 적혀 있잖아요. 여기 네임 있고, 그러면
쿱에 여기에 로그스에 아까 이름을 팟 이름을 하나 써주시면은 해당 특정 팟에 대한 로고가 한번 쭉 출력이 된 거고요. 되고 끝인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F 옵션을 지정하시면 이제 스트리밍을 건 거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로고가 있으면은 하나씩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가서 아까 껐나요? 꺼버렸네. 아까 로고가 52141에 0.106에 가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 방금 로고 하나 떴죠. 이렇게 떴고요. 하나 둘 셋 했는데 로고가 2개 떴네요. 맞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했는데 로고 2개 떴어요. 맞죠? 팟이 총 3개니까 예, 3개인데 지금 저는 특정 팟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로고를 보실 수도 있겠고, 다음에 셀렉터를 지정하시면은 여러 팟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러 팟에 걸쳐서 이제 로고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인즉 현재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에서 셀렉터 앱은 웹 서버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다 찍히잖아요. 찍히고 그러면 지금은 모든 팟에 대해서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5번 다 찍히죠. 맞죠? 모든 팟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조건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셀렉터는 각각의 팟별로 하나만 거는 것이 아니고 그 팟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그 레이블을 지정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팟들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로고도 보고 내역도 보고 삭제도 하고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팟은 하나의 팟은 지금 하나의 컨테이너만 넣었지만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팟 지정할 때 all 컨테이너 쓰시면은 모든 컨테이너고요. 특정 컨테이너만 이름만 지정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만 보실 수도 있고, 쿠베 컨트롤 런, 도커 런과 비슷하죠. 도커 런 -i, -t, -rm 비슷하게 지원하고요. 어태치도 도커에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쿠베 컨트롤은 실제 실행, 도커는 현재 로컬에서 띄우지만 쿠베 컨트롤은 지정 클러스터, 그죠? 쿠베 클러스터 상에서 도커와 유사한 명령으로 실행도 하고 이미 떠 있는 팟에 어태치 붙는 것도 돼요. 예, 붙어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쿠베 컨트롤 탑 한번 써볼까요? 써보면 아까 코드에서 아까 했던 게 이 명령이었는데 이걸 지우고 -F 지우고 탑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탑에 뭐였죠? 셀렉터 했나요? 파스 탑에 파스 이렇게 팟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하나만 CPU랑 메모리 사용률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워치 걸어두시면 있죠. 이렇게 걸어두시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CPU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 ACR입니다. ACR 그리고 등등인데 제가 이거 준비할 때 거의 모든 AKS 문서는 거의 다 봤거든요. 예, 거의 다 보고 약간 설명이 약간 매뉴얼도 부족한 부분도 약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같은 AKS에 있는 문서인데 어떤 문서에서 설명하는 방법과 또 다른 문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접근하는 똑같이 동작은 하지만 달라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엄청 헤맸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ACR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자, AKS에서 ACR로부터 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기본적으로 ACR, Azure Container Registry는 비공개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비공개 운영하면 ACR 풀, 즉 이미지를 땡겨오는 것도, 혹은 푸시 비롯해서 다 모두 어떠한 권한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적절한 권한을 설정해야 되는데, 권한을 지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 중에 자 1번, 2번, 3번 있는데 3번이 제일 편해요. 제일 좋아요. 근데 1번 설명 있는 개발 문서도 많고요. 2번 설명 있는 개발 문서도 많아요. 3번은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도대체 무슨 차이지? 엄청 좀 그랬어요. 속으로 많이 답답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지정 ACR에서 어드민 활성화가 있는데, 이 무슨 이야기냐면 Azure Container Registry를 만드실 때에 어드민 Enable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켜시면은 해당 ACR에 접근을 위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만들어줘요. 맞죠? 그럼 어드민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드민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ACR, 아니죠, 우리 AKS에다가 세팅하실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AKS 측에는 ACR에 접근하기 위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어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이냐? 자, 1번은 ACR의 어드민이고요. 2번은 뭐냐면 서비스 주체라고 해서 서비스 주체라고 해서 별도의 전 서비스 주체 객체가 있는데, 서비스 주체를 하나 만들고요. 하나의 어떤 임시 계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계정, 접근을 위한 임시 계정 하나 만들고, 그러면 이 주체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주체. 그럼 이 주체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쿠버네티스 AKS에다가 세팅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주체. 그래서 자, 이를 ACR의 서비스 주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주체는 ACR 풀 권한, 즉 롤. ACR 풀도 있고요. ACR 푸시도 있고요. 혹은 ACR에 대한 모든 권한, 원하는 대로 세팅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권한은 적절히 주는 게 좋죠. 우리가 윈도우 쓸 때 왜 우리가 힘드냐면, 다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쓰는 습관이 다 너무 들고, 어느 사이트가 들어가서 팝업이 뜨면 무조건 예스를 누르죠.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풀 권한이 열렸는데, 서비스 운영할 때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권한을 지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정하고, 그래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쿠버네티스 측에다가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AKS를 생성하실 때 나는 어떤 서비스 주체를 쓰겠다라고 주체를 AKS에다가 세팅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제가 추천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뭘 해야 돼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아까 20분 걸리실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3번 방법은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용되고 애저에서도 많이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텝이 엄청 많아요. 명령이 한 개, ACR, create 하나 만들고, 어드민 enable 옵션 줬죠? 줘서 하나 만들면, 자, 서버 ACR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 명령으로 알아내요. 엄청 복잡하죠? 다 알아낸 다음에, 이렇게 안 해도 화면에 출력되거든요. 그 출력을 수동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도 되고, 이렇게 명령으로 하나하나 얻어낼 수도 있어요. 얻어낸 다음에, 자, 쿠베 컨트롤 크리에이트 시크릿. 이거는 어떤 약간 비밀스러운 정보, 약간 접근 계정 정보 같은 거를 쿠베 컨트롤에서는 이렇게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도커에 대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맞죠? 이렇게 시크릿을 저장하는 거 하나. 어드민 유저 계정 정보죠. 다음은 이렇게 쿠베 서비스 주체에 대한 아까랑 똑같은데, 첫 번째와 똑같은데 어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냐에서 이전에 있는, 자, 어디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AZADSP. 지금 저기 제가 이런 문법 썼잖아요. 이 문법은 윈도우에서 안 먹어요. 이건 리눅스 쉘 스크립트 명령이에요. 리눅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행하시려면 윈도우이신 분은 명령 프롬부터는 파워쉘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클라우드 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명령은 이 명령을 수행한 표준 출력의 내용을 이 이름의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거든요. 그렇죠. Azure AD 서비스 주체 create for role based access control 이라고 해서 스코프 지정하고 등등등이 있어요.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등등 많죠.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생성을 하시면은 해당 create를 할 때 아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비스 프린시펄과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만 하면 끝나요. 하면은 AKS 자체가 태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는 해당 이 특정 ACR에 대한 접근 권한이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AKS에 이 세팅 생성할 때 지정만 하시면 엄청 편해요. 편합니다. 근데 앞선 방식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시크릿인데 ACR OS라는 이름으로 시크릿을 생성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이미지 풀 시크릿에서 내 어떠한 시크릿의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냥 AKS에 해당 ACR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권한이 그냥 부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두 개, 이거는 1번, 2번 방법은 필요하지만 세 번째 방법엔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 그 전에 그쵸, 만들어 봐야죠. 그말도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잠깐만요. 이렇게 복사가 오케이. 자, 이거 봅시다. 그러면 복사가 이렇게 ACR이고요. 이렇게 되고 맞나? 이건 빼야죠. 이건 빼고 다음에 이거 안 지웠군요. 다음에 오케이, 이거 하나. 두 번째가 요 명령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거 하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fix me 이것도 자 이게 있는데 일단은 이건 AKS create 전에 서비스 주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뭘 할 거냐, 지정 ACR에 대한 서비스 주체 풀가는 ACR 풀 롤을 가진 역할을 가진 주체를 만들어 봅시다. 이는 Azure 쉘 뭐죠? 무슨 쉘이었죠? 클라우드 쉘. 클라우드 쉘에서 수행해 주세요. 되겠고, 잘못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거 잘 그냥 통으로 수행하시면 안 돼요. 예. 알고 수행해야 돼요. 알고. 잘 보면
하나씩 명령 하나씩 해보시는데 코리아 센터 말고 저펜으로 가보죠. 저펜 이스트고 명령 하나씩 해보세요. 하기 전에 자 리소스 그룹을 새로 하나 만들죠. 그래서 my AKS 그룹 2라고 해볼게요. 해보시고요. 이 리소스 그룹 이름은 여러분들끼리 다 겹쳐도 상관없는데 이 ACR 즉 Azure Registry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름은 겹치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유니크 해야 돼요. 이 이름은 유니크 해야 돼요. 유니크.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셔야죠. ACR 전 MS라고 해보죠. 여러분들의 간단한 아이디 유니크하도록 붙여주시고 요거를 수행해서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결과물은 일단은 그 AKS를 만들기 전에 서비스 주체 아이디와 암호를 만드는 것까지 요까지예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쉘에서 하시는 거예요. EU인즈 이거는 쉘 스크립트 명령이라서. 그래서 저는 맥이니까 로컬에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수행해보면 두 개의 환경 변수를 정의한 거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my ACR MS라고 정했고 자 그럼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저페니스트 일본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본에 한번 만들어 봤고 좀 더 빨리 될까 봐. 다음에 ACR 크레이트죠. Azure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정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그래서 ACR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래서 출력 결과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아요. 만들어졌죠 지금. 저페니스트의 이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하나 만들어졌고 다음에 자 서비스 프린시플 오브젝트 아이디에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를 정하고 이렇게 하나 정하고 다음에 ACR 로그인 서버도 하나 정하고 이렇게 정하고 다음에 ACR 리소스 아이디도 이렇게 하나 정하고 다음에 자 이제 SP 패스워드 for ACR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리소스 그룹과 ACR 네임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대신 하나하나씩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행해주면은 지금 서비스 주체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스코업은 대상이죠. ACR 리소스 아이디 즉 우리가 방금 생성한 Azure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ACR 풀 권한을 가진 서비스 주체 하나의 그냥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임시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수행했고요. 여기에 retrying role assignment creation이라고 해서 숫자가 1, 36, 2, 36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명령이 제시도가 몇 번 필요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제시도 몇 번 하거든요. 2번 가기도 하고 3번 가기도 해요. 이렇게 수행해서 패스워드가 만들어진 게 보면은 이렇게 환경 변수니까 에코에서 달러 쓰고 정됐어요. 다시 에코에서 달러 쓰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패스워드예요. 지금 생성된 거 패스워드고 다음이 뭐죠? 주체 아이디도 하나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주체 아이디 이거고요. 주체 암호가 이거예요. 그럼 두 개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방금 생성한 ACR 있죠. Azure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ACR 풀 권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의 계정이 있어요. 임시 계정. 그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예요. 그런 계정을 서비스 주체라고 불러요.
불러요.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시고, 그럼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어디에 넣을 거냐? 클러스터 크리에이트 할 때.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 2번은 건너뛰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자, 요렇게 이제 위 서비스 주체를 활용해서 AKS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정해서 지정 ACR에 대해 ACR 풀 권한을 가진 이렇게 하고 to라고 써보죠. 뭐가 없는데? 이게 복사가 안 됐네요. 서비스 프린시펄 이거와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시고 됐어요. 맞나? 네,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AKS 클러스터 2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를 지정해서 서비스 프린시펄이라는 인자로 아이디 넘겨주고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한번 넘겨주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하면 이것도 몇 분 걸리겠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러닝해서 생성이 되죠. 자, 이게 생성이 되면 해당 AKS는 지정 ACR에 대한 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따로 지정 안 해줘도 됩니다. 되죠? 어렵죠? 예. 정리하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보고 또 보고 테스트 해보고 클러스터 금방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매번 해주면서 계속 실행해보고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냥 패턴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소스 그룹과 ACR 네임, 그리고 이거 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위치만 받으면, 맞죠? 그에 대해서 서비스 주체 만들어주는 하나의 통 스크립트로서 그냥 보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것도 연계해서 이렇게만 딱 지정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 로컬에서 수행한다면 로컬에서 만약에 해당 ACR에 대해서 푸시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돼요. 로컬 로긴. 여기 한번 써보면 비교인데 도커 이미지를 푸시할 경우 1. 도커 오브는 2번 ACR인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 ACR가 차이는 여기는 일단은 도커 로그인하고요. 맞죠? 로그인하고 다음에 도커 그리고 도커 뭐였죠? 태그 빌드 -t id 도커 오브 id 이미지명 뭐 이런 식으로 빌드한 다음에 로그인하고 다음에 도커 푸시 id 이미지명 태그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도커 이미지 푸시 하실 때 이렇게 쓰고요. 맞죠? 이렇게 쓰고
ACR인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서비스 주체에 넣은 거는 파이프라인 CI/CD에서 자동화할 때 쓸 거고요. 로컬에서 수행할 때는 AZAK, ACR 로그인 맞나요? 로그인의 마이너스 네임은 그 이름인 거죠. ACR 이름이고요. 다음에 도커 푸시 다음에 ACR 이름점 azure cr.io의 이미지명의 태그 그리고요. 이 이름은 이전에 도커 빌드 -t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되죠. 그래서 이 풀네임으로 내가 어느 대상 어디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 할 거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구글 쪽 쓰시면은 구글 쪽 주소가 될 거고 아마존 쓰시면 아마존 쪽 주소가 되겠죠. 주소 이름으로 전체 이미지 이름을 만든 다음에 해당 애저니까 애저에 로그인 하는 거고 아마존이면 아마존 로그인 한 다음에 푸시는 똑같아요. 맞죠? 예, 이렇게 써보 이건 참고하시고 도커 많이 안 써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생성이 되면 실제 어디죠? 그 애저 파이프라인의 CD에서 아까 도커브에 푸시하는 걸 ACR로 푸시하고 이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애저 AKS에서 이제 ACR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는 뭐 얼마 안 돼요. 세팅 몇 개만 바꾸면 끝나요. 여기까지가 좀 손이 많이 가고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잠깐 해보시죠. 벌써 4시 20분이군요. 1시간 남은 거죠. 우리 5시 20분까지네. 저는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빨리 끝내죠. 실행이 안 돼요? 자, 안수 봐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남은 가장 큰 산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뭐 리소스. 리소스요? 네. 레저는 바꿔보셨어요? 네? 어떤 위치. 잠깐만요. AZ 어카운트 리스트. 보시면은 패스가 디폴트가 아니죠. 네? 또 네. 바뀌어 있구나. 어카운트 셋 맞죠? 이렇게 하시고 요 아이디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로 되나? 안 되나? 코드 싹 됐죠? 이렇게 하시면 다시 만들어야 되네. 이런 거죠. 그죠. 그룹도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룹 날리고 예, 어떻게 만들어 날리나요? 날리면 그냥 심플하게 여기 지금 로그인 돼 있나요? 네. 여기 됐으면 여기 그룹에서 여기 보면 어느 거죠? 무료 체험 요거 같은데? 요거 같은데? 맞네? 일본 농구로 만들어진. 맞죠? 네. 기존에 요거 만들어진 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 삭제하면 돼요. 하면 여기 지금 ACR이 한 개 지금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리소스 그룹체도 지우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고 해당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 만들어졌어요. 빨리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하게 일단 결과만 잘 나오시면 됩니다.
뭐지? 아니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여기까지 생성해 보신 분? 해보셨나요? 오케이. 그럼 일단 명령은 다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딱 여기까지 수행하시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프린시펄, 즉 서비스 주체예요. 주체. 그래서 특정 ACR, Azure Container Registry에 대한 ACR 풀 이미지를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권한, 역할을 가진 서비스 주체를 만들어서 그 주체된 아이디와 암호를 AKS 생성할 때 지정해줬죠. 그러면 이제 AKS는 해당 ACR 저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풀 권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지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아까 프로젝트 세팅스의 서비스 커넥션에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도커 허브 맞죠? 도커 허브도 있고 우리가 이거는 AKS 클러스터고 GitHub죠. 우리 ACR에 대한 그런 ACR, Azure Container Registry에 대한 서비스 커넥션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도커 레지스트리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Azure Container Registry 선택하시고 이름은 아까 우리가 만든 게 이름이 뭐죠? ACR이 저 이렇게 만들었네요. 저는 아까 my ACRMS라고 적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름 골뱅이 ACR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구독 선택하고 다음에 구독하시면은 여기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아까 my ACRMS 맞죠? 이렇게 구독 Azure Pass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지정하시고 이름은 임의로 지정하지만 읽기 쉽게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맞죠? 하시면은 이제 서비스 커넥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시고요. 돼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릴리즈 알죠? 그 CI/CD에서 릴리즈 단계에서 도커 허브로 빌드 앤 푸시 했던 걸 이제는 ACR로 빌드 앤 푸시 하실 수 있어요. ACR. 즉 여기 가서 자 파이프라인에 릴리즈에 가서 에디트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이 단계에서 요거죠. 여기에 보면 빌드 앤 푸시에서 지금은 뭐죠? 도커브잖아요. 도커브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ACR 있죠. 방금 이 ACR을 선택하고요. 다음에 자 도커 허브와 ACR의 차이는 여기 ID 부분이 빠져요. 이게 없어요. 이 부분 앞에 이 부분은 도커 허브에서만 필요한 거고요.
도커브. ACR에서는 필요 없어요. 이것만 뺍니다. 빼면 끝. 얘는 이 저장소는 알아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요. 됐죠? 요거 하나. 다음에 쿠버네티क्스에서는 잠깐만요. 쿠버네티क्스에서는 여기에서 쭉 됐고 여기에서는 이 아이디만 바꾸면 돼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어디서 확인하냐면 애저 포탈 잠깐만요. 아까 명령 애저 포탈에서 한번 볼게요. 자 포탈.azure.com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별로 다들 안 보셔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포탈.azure.com으로 들어가 보시면 포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계속 CLI 상에만 해가지고 별로 못 봤어요. 서비스 올 서비스에서 컨테이너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컨테이너 올 서비스에서 컨테이너로 검색해 보시면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레지스트리가 우리가 만든 게 있죠. 들어가 보면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걸로 들어가 보면은 주소가 뭐로 돼 있냐면 로그인 서버가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있어요? id. 우리가 만든 이름.azure cr.io죠. 맞죠? 요 이름을 어디에 써주느냐면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맞죠? 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이렇게 바뀝니다. 나머지 이 이름은 아까 똑같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AKS 측에는 어디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된다라고만 지정했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해당 이 클러스터 만들 때 맞죠? 만들 때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이미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아마 잘 수행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잘 된 건가요? 이렇게 되고 팟이 있고요. 쿠베 이렇게만 하면 야물 클러스터 잠깐만 아까 클러스터 쓰는 거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었어요. 저장하고 하나 빼먹었어요. 프로젝트 세팅스에서 다시 서비스 커넥션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되는데 뭘 하냐면 현재 이 클러스터는 우리가 아까 만든 거잖아요. 새로 만든 클러스터는 서비스 주체 적용된 건 아직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쿠버네티क्스에서 여기에서 구독 걸고 구독에서 클러스터는 2였죠. 그래서 my AKS 클러스터 2고 골뱅이 AKS고 네임스페이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로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OK를 거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my AKS 클러스터 2 하나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 이제 아까 릴리즈 단계에서 에디트 하시면 수정할 때 아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서비스 커넥션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 두 번째가 해당 ACR에 대한 풀 권한이 부여된 AKS고 여기는 부여가 안 됐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바꿔야 돼. 배포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OK 하시고 create and 그냥 바로 create를 하면 되겠죠. 어차피 빌드는 했고 릴리즈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서 잘 보면은 기도하는 마음이네요. 잘 되길. 이렇게 해서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단계가 많고 좀 복잡하고 아키텍처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저도 지금 애저 데브옵스에 발을 담근 지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3, 4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예. 그쵸. 3, 4개월 됐죠. 공부했는데 보면 볼수록 잘 설계되고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서비스 비용도 별로 안 비싸고 좋은 것 같아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오케이. 잘 되라. 자, 복사하고 빌드 앤 푸시. 자, 빌드 앤 푸시에서 빌드는 뭐 그냥 잘 될 거고 푸시가 문제죠. 푸시도 뭐 별 서비스 커넥션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쭉 넘어가고 빌드 되고 있고. 푸시 됐어요. 푸시 됐고 쿠베 컨트롤 셋. 오, 넘어갔어요. 와.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아까 ACR에 들어가 보시면 컨테이너 레지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레파지토리라고 있고요. 레파지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있죠. 있습니다. 해당 ACR에 들어가서 레파지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지정 여기 태그가 있죠. 그래서 내역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오버뷰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매트릭도 보실 수 있어요. 뭐 용량 같은 것도 보고 얼마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매트릭도 푸시 카운터나. 애저의 특징은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화를 잘 지원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될 거고, 다음에 시간 관계상 이걸 한번 오토 스케일을 한번 해보고, 직접 부하를 걸어 볼게요. 정말 오토 스케일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까지 하고 뒤에 제가 기능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토 스케일이고요. 자, 운영 중에 팟의 개수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운영 중에 노드의 개수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팟의 개수를 오토 스케일 있죠. 이거 수동 조정. 자, 지금 오토가 아니고 수동 조정, 팟의 개수 수동 조정하는 거는 쿠베 컨트롤 스케일 그리고 리플리카 원하는 개수 쓰고 디플로이먼트 이름 지정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야물에서 리플리카 변경한 거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수동으로 변경하시면은 바로 바뀌고요. 다음에 노드의 개수 같으면은 AKS 스케일 명령으로 노드 카운트를 지정해서 이렇게 원하는 노드로 스케일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노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AZ 뭐죠? 워치 잘못했어요. 워치 쿠베 컨트롤 get 로즈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걸고 맞죠? 지금 딱 3개죠? 3개고요. AZ, AKS 스케일에 -G 마이 근데 현재 이름이 잠깐만요. 여기 됐고 마이 AKS 데브옵스 그룹의 마이 AKS 클러스터 이렇게 쓰고 다음에
노드 카운트를 6으로 주면 이렇게 6으로 주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러닝 중이고 실제 VM이 가동되는 거야. VM. 그래서 VM이 가동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수행하실 수 있고 그래도 실제 V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이 부분이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오토 스케일, 팟에 대한 오토 스케일은 이미 기능에 쿠버네티스에 있어요. 그 쓰시면 되는데 이제 노드에 대한 오토 스케일은 쿠버네티스 기본이 없고요. 각각의 벤더마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다르고 AKS에서는 프리뷰 기능으로서 이제 노드 오토 스케일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쓸 때는 AKS 프리뷰 기능이니까 프리뷰 시에다 확장을 설치하고 구독에 이제 VMSS 프리뷰라고 해서 VMSS가 뭐냐면 여기 안 써놨네요. 잠깐만요.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군요. VMSS. 가상 머신 확장 집합. 버추얼 머신 확장 집합. 이제 가상 머신 확장 집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 프리뷰 등록하고 프로바이더 등록하고 나서야 해당 클러스터를 만들 때에 AKS 만들 때에 VMSS를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즉 클러스터 만들 때부터 이거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프리뷰 기능에 있는 노드 오토 스케일 기능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enable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 min 카운트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일단은 프리뷰 기능이니까 이게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저는 이제 팟에 대한 오토 스케일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직 쓰진 않았지만 이런 게 있죠. 컨테이너 지정하실 때 이미지와 네임과 이미지는 받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리소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리소스 항목에 CPU와 메모리에 대한 이런 스펙을 정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리퀘스트와 리미트가 있잖아요. 리퀘스트는 최소. 나는 리퀘스트만큼 최소 이만큼 원한다고요. 리미트는 최대예요. 최대. 자, 그러면 CPU의 250M이 뭐냐면 자, 1000M이 CPU 원코어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250M을 CPU 0.25 코어로 요청하는 거고요. 메모리는 이거는 메가죠, 메가. 그래서 64메가를 최소 요청, 최대 120. 이 범위는 이런 CPU나 메모리 할당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그 범위 안에서 알아서 잘 배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이 세팅이 되어야만 팟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정하지 않으면 매트릭이 수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해당 팟이 CPU 얼마 먹고 있는지 알아야 맞죠? 알아야 오토 스케일 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지정 안 해주면 매트릭이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이 안 되고요. 안 돼. 아까 우리가 쿱의 컨트롤에 탑 명령 썼잖아요. 써서도 알아낼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이 지정이 필요해요.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해당 내가 이제 늘었네요. 6개 맞죠? 올라왔어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럼 지금은 팟이 몇 개죠? H, K, get, 팟 해보면 팟이 3개밖에 없는데 노드는 엄청 여유가 너무 많죠? 놀고 있는 노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드 오토 스케일 걸어두면은 팟이 적으면 알아서 노드를 줄여요. 줍니다. 그런 게 있겠고. 그럼 현재로는 아까 여기에서 아까 웹에서 여기에서 아까 리소스 이미지에다가 여기 웹 서버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엔진엑스잖아요. 아마 이걸로 다시 지정하면 또 바뀌어 버리겠죠. 바뀌어요. 자,
근데 현재 상황에서 자, 이 명령 중에 뭐가 있냐면 쿠베 컨트롤 get 아까 디플로이먼트였네요. 그럼 다시 이게 있고 디플로이먼트 웹 서버 그러면 자 get deploy 웹 서버 하시면 내역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get 대신에 뭐가 있냐면 edit라는 게 있어요. edit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야물 파일로도 상황 그런 내가 원하는 상태를 던지고 다양한 명령을 통해서도 상태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스테이트는 etcd에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현재의 최근 상황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어요. 이건 현재 상황이에요. 윈도우면은 아마 실행하시면은 메모장이 뜰 거고, 다음에 이런 맥이나 리눅스면은 아마 VM이 뜰 거예요.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플릭하고 컨테이너스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변화를 가하는 거죠. 그럼 아까 리퀘스트 리소스인가요? 이미지 밑에다가 리소스 원하는 스펙으로 리퀘스트 다음에 잠깐만요. set tse set swe 이렇게 쓰고 리퀘스트 CPU는 250M 0.2코어와 메모리는 나는 64메가가 필요해. 다음에 리미트는 똑같이 카피해서 이렇게 써주면 나는 0.5코어와 다음에 128이 필요해. 64 맞죠? 요렇게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정을 추가한 거죠. 맞죠? 그럼 최신을 바로 보고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저장이 안 됐나? 캔슬. 순간 멘붕 왔어요. 자, 리소스에 set swe set tsne 딱히 뭐 없는데 리퀘스트 CPU는 250M 다음에 메모리는 64 MI 그렇죠. 리미츠가 맞고 500M 128 자 저장 나갔어. 뭐지? 예, 취소가 돼버렸지. 뭔가 이상하군요. 시간이 귀한데 다시 자 쉘에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요. 쉘에 들어가서 뭐지? 저도 몇 번 했었는데 자 다시 리퀘스트 얘는 끄고 그래서 그것만 바꾸시면은 해당 CPU와 메모리가 여러 파트에 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하면 저는 자 쿠베 컨트롤 K의 에디트에 디플로이먼트의 웹 서버죠. 보시면은 오늘따라 네트워크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스에서 제가 잘못 지정했나? 여기 보면은 리소스가 맞는데 그렇죠? 리소스 이게 두 개 있어서 취소된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아까 두 개 아까 중복 지정해서 그럼 이걸 지우고 리퀘스트 쓰고 이제 CPU는 250M 메모리는 64MI
리미트 500 128 뭐 이렇게 직접 수집하실 수도 있고 커맨드 명령도 있어요. 그런 거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제는 들어갔어요. 그쵸? 들어가면 이제 watch에 쿱에 뭐 지금은 뭐 똑같겠지만 get pass에 보면은 여기 이제 팟들에서 지금 컨테이너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맞죠? 새로운 스펙으로 막 만들어지고 종료되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유지되고 있는 팟들은 현재 그 웹서버 팟들은 엔진엑스죠 지금. 엔진엑스가 아니고 에디트에 있으니까 기존의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CPU와 메모리 스펙만 정의가 된 거예요.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I가 붙은 게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I? MI가 있고 그냥 M이 있어요. 둘 다 지원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M은 1000 단위로 끊고요. I는 1024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하드디스크 사면 만약에 500GB라고 했는데 막상 사면은 500GB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차이를 좀 메꿔주려고 나온 단위래요. 예, 500GB 할 때 1000 단위도 세니까. 예, 그래서 둘 다 지원해요. 둘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요. 자, 오토스케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쿱의 컨트롤 오토스케일 디플로이먼트까지 똑같고요. 우리는 여기가 엔진엑스였네요. 디플로이먼트. 이름 걸고 CPU가 몇 퍼센트가 되면 오토스케일 걸겠다. 이게 기준점인 거죠.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걸면 다시 디먹스에서 자, watch 쿠버 시티의 get fast food white 이렇게 걸고 이제 쿱의 컨트롤 뭐였죠? 오토스케일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에 대해서 CPU 엔진엑스 맞나요? 엔진엑스 맞나? 잠깐만요. 그쵸. 디플로이 해보면 웹서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K 오토스케일 디플로이먼트 웹서버 맞죠? 다음에 CPU 퍼센트가 이제 50이라는 거죠. 50. 다음에 나는 최소는 미는 3개, 최대는 10개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걸면은 오토스케일 맞죠? 걸린 거예요. 그럼 이 관련해서 오브젝트가 추가되고요. 추가되고 이제 오토스케일이 됩니다. 그러면 부하가 있어야 돼요. CPU가 지금 CPU만 있거든요. 메모리는 없고요. CPU 옵션만 있어요. 옵션이 있겠고 부하 현재 오토스케일을 나간 HPA 즉 K get HPA라고 해보면은 현재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웹서버에서 현재 이런 현황들 나오죠. 이제 몇 프로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현황들이 있어요. 이런 거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watch 이거는 여기에서 있겠고 그래서 실제 부하 거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뭐 JMeter 같은 거 자바 베이스죠.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파이썬에서 몇 개 찾아보니까 요즘에 뭐 로커스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런 툴이 있어요. 로커스트 툴을 통해서 잠깐 해보면 자, 제가 기본 파일 하나 만들게요. 아까 DevOps에서 cust file.pi에 아까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파일이 역시 들여쓰기가 좀 깨져 있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파일 하나 만들어주면 됐죠? 어떤 스펙 하나 만들어주고 다음에 현재 경로에서 이제 pip install -user
쓰고 에도 로커스트 TIO 해주시면은 일단 필요한 유틸리티를 이렇게 설치하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요 명령으로 쭉 해서 이 명령을 수행할 텐데 이렇게 수행할 텐데 자 주소가 있죠. 아까 쿱에 get all 해보면 여기에서 현재 웹 서버에 대한 주소가 이 주소잖아요. 맞죠? 이 주소예요. 그럼 저 주소도 접속해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주소를 넣어주면은 얘가 최대 동시 유저 1000개의 유저 커넥션을 하는데 한 번에 100개씩 점차 올라가요. 100, 200, 300, 400 올라가서 1000개를 얼마 동안 1시간 반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네,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부하가 들어가요. 아, 2개 들어갔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뭐지? 파일이 없다. 로커스트 파일.py. 여기 오타군요. 여기 add.cust 파일 보면은 이렇게 좀 부하가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부하 들어가는데 이게 와치 콥의 컨트롤 get hpa였죠. 보면은 부하가 별로 안 늘어요. 이유가 별로 하는 게 없죠. 금방망작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약간 뭔가 계산하는 걸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산. 만약에 파이썬이면 최소한 뭔가 계산을 뭐가 좋을까 해서 막 뭘 넣어볼까요? 뭐 레인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5, 100억, 1000억, 조 같은 거. 조에 대해서 썸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 해보면 2, 3, 4, 5. 좀 걸리네요. 맞죠? 너무 크게 잡았나 봐요. 예, 후회하고 있어요. 컨도 C도 안 먹어. 조금만 줄여볼게요. 욕심이 컸어요. 예. 제가 저의 맥북을 과신했어요. 좀 줄여보면 1, 2, 3, 4? 4. 딱 요 정도. 하나만 더 늘려보면 2, 3, 4, 5. 이건 너무 간 것 같아. 자, 딱 요 정도. 요 정도 뭐 이런 연산을 하는데, 그럼 아까 코드 내에서 이렇게 코드 내에서 앱 점 어디 있어? app.py에서 코드를 제가 한번 땡겨 와야 되나? git full 땡겨 오면은 코드 땡겨 갖고 바뀐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코드를 넣고, 그쵸? 합계잖아요. 합계가 있어요. 합계가 여기에다가 합계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잘 됐고, 그러면 제가 코드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파이썬 app.py에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localhost 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맞죠?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commit 해서 CPU
열일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죠? 하고 푸시죠. 걸면은 아까 여기에서 빌드 가보면 빌드에 걸려야 되는데, 자 걸렸고 투 투. 이제 걸렸죠. 자동 걸렸고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러면 빌드 수행하고 제일 깔끔하게 이렇게 탁 올라가고 CI/CD 딱 해서 이빗이 딱 정상적으로 배포되고 동시에 부하가 엄청 걸리면서 팟이 막 늘어나면 가장 행복한 상황이죠. 예, 이렇게 됐고 서머리에 가보면 이렇게 되고 디플로이먼트 쪽 진행 중이죠. 아직 진행 중인 게 없다. 서세스고 이거 떴고 디플로이먼트. 봐도 안 뜨나? 디플로이먼트가 돌고 있죠. 돌고 있고 돌고 있어요. 쭉 돌고 자 빌드 앤 푸시 걸리고 있고 지금 CI/CD 다 걸린 거죠. 걸렸고 플라스크 걸고 쭉쭉 가고 있어요. 걸리고 현재 돌고 있는 게 여기 아직 부하가 열심히 지금 11,011만 개 요청 보냈는데 아직 한 개도 실패가 없어요. 지금 빨리 응답을 받고 있어서 이거 배포까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왜 헬로 올르지? 잠깐만요. 현재는 안 돼. 자, 그러면 아까 된 게 자, 배포가 다 됐는데 이제 스태틱 아닌데? 자, 엉뚱한 걸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쿠베 컨트롤 캣올 해주면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2번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클러스터 2번. 여기는 다시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아까 다시 AK 뭐죠? AZ AKS cat 크리덴셜에 my AKS 그룹이 2번이죠. 2번이고 클러스터 2번 하시면은 크리덴셜 정보를 가져오고 그러면 쿠베 컨트롤에 get all 그러면은 여기에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두 개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러면 저는 현재 웹 서버를 쿠베 컨트롤 어플라이에 -f에 걸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쿠베 컨트롤 get all 해보면은 웹 서버가 이렇게 해서 동작하고 있다.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배포할 때 얘가 안 올라가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배포 이렇게 걸고 그러면 제가 아직 얘는 지금 하면 안 되고 이제 엉뚱한 데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IP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IP는 지금 현재 watch 쿠베 컨트롤 get all 해서 주소를 다 보는데 여기에 일단 IP가 떠야겠죠. IP가 현재 릴리즈 수행 중이고 수행 중이면 팟이 바뀌는 거잖아요. 얘랑 상관없죠.
예, 그럼 팟이 바뀔 거고 바뀐과 동시에 같이 얘다 업데이트 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서세스 되면은 이렇게 떴고 예. 자, 1분 1초가 귀한데 벌써 9분이요. 알려드릴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아마 일단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해서 아마 CPU 거니까 아마 늘어나요. 조금만 해봤는데 늘어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 이거는 약간 이제 참고로만 설명드리면 아까 프리뷰 기능, 즉 노드에 대한 오토스케일링 기능 프리뷰고요. 그래서 노드가 늘면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팟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써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AKS의 주옥 같은 피처, 잘 못 오실 만한 기능이 버추얼 노드가 아까 지금은 VM을 일반 노드를 일반 VM에 할당하는데 버추얼 VM 같으면은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에다가 배포하기 때문에 아직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매뉴얼 상으로는 수초만에 노드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그런 노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별 가용성에서 한국이 아직 없어요. 예, 저페니스트에 있어요. 저페니스트. 그렇지만 아마 조만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버추얼 노드라는 기능, 혹은 버추얼 노드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버추얼 쿠베렛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애저 데브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속하고 반복적인 쿠버네티스 개발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건데 뭐냐면 일반적인 로컬 개발 환경에서는 도커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그럼 한 개의 도커 컨테이너만 쓸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를 보통 MSA 같은 거 할 때 여러 개 섞어 써야 되면은 도커 컴포즈 같은 걸로 올려서 쓰기도 한단 말이죠. 맞죠? 근데 좀 더 다양한 테스트 혹은 실제 환경에 가까운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는 그런 환경을 로컬에 구성하기는 어려워요. 코드 자체는 돌릴 수는 있어도. 대개 MSA는 프로덕션 쿠버네티스에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개 통합 테스트만 가능하고 실제 개발하면서 내가 커밋하기 전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드를 실제 쿠버네티스 실제 환경과 서로 통합해서 그런 디버깅을 못해요. 디버깅. 그런 코드 테스트 같은 걸 못하는데 그 이야기인즉 애저 데프 스페이스의 경우는 2019년 3월에 정식 릴리즈가 되었는데 이 역시 한국에도 없고 아직 일본에도 없어요. 예, 미국 쪽 유럽만 있는데 아직 레저는 이걸 쓰면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걸로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요.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테스트가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프론트엔드, 레저베이션, 바이크 DB 이 파란색이 실제 운영 중인 MSA의 여러 서비스라고 한다면 현재 리사의 스페이스에서는 리사가 만약에 프론트엔드 담당자다라고 쓴다면 리사가 프론트엔드 쪽만 자신의 개발 환경과 통합된 데브 스페이스 리사의 그 개발 환경과 리사 데브 스페이스 프론트엔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프론트엔드를 로컬에서 디버깅 걸 수 있어요. 걸 수 있고 여기는 클러스터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레저베이션과 혹은 바이크와 바이크 DB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서비스인 것처럼 구동이 되고 이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별도의 URL도 할당을 받아요. 예, 받아서 훨씬 그런 MSA 개발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실제 유튜브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거의 한 달 전에 올라온 거죠. 그 지난 한 달 반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에서 발표된 거예요. 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실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정말 데브 스페이스는
생산성을 올릴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 아직 국내 레저는 없지만 아마 조만간 추가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IP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접속해보면 하나, 둘, 셋 계산됐죠? 맞죠? 그러면 이제 부하만 걸면 되는데 부하만 걸어서 잠깐 오토스케일을 걸어야죠. 오토스케일이 돼야 딱 모두가 해피한 엔딩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아까 오토스케일 건게 자 쿱의 컨트롤 오토스케일인가요? 잠깐 일단 커닝 한 번만 하고요. 딱 가서 오토스케일 디플로이먼트 웹서버 맞죠? CPU 퍼센트는 뭐 50, 한 30 해볼까요? 30에 미는 뭐 1개, 맥스는 10개다 하면은 지정됐죠? 됐어요. 긴장되네요. 그럼 이렇게 HPA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됐고 이게 타겟이 0이 올라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그러면 이것도 하나 해보죠.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계속 타겟이 언론이잖아요. 맞죠? 언론이에요. 언론. 여기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쿱의 컨트롤에 get deployment의 웹 서버 get이 아니고 edit 해서 컨테이너스에 아까 리소스 있죠? 자 이제 리퀘스트에 CPU는 250M 메모리는 메모리는 64MI 리미트는 500에 128 걸고 들어가. 뭐지? 문제가 생겼대요. 안 도와주네요. 거의 이것만 하면 딱 끝나는데. 자, 그러면 요게 있겠고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뭐죠? AZAKS get credential이 여기에서 아까 히스토리에 get credential에서 요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쿱의 컨트롤 get edit deployment의 웹 서버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리소스 수정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CPU 아니죠? 리퀘스트 자 CPU는 250M 메모리는 64MI 리미트 500 128 하시면 들어갔고 가면 이렇게 해서 새로 생성되고 있죠.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 부하부터 걸어볼까요? 따다. 아까 요걸 가지고 219 잘 흘러올 때? 응? 자, 컨테이너스. 엔진엑스로 바뀌어 있네요. 제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가 봐요. 자, 그러면 배포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래 해보고, 요게 되고, 다음에, IP고, 혹시 이거 안 돼도 그냥 마치겠습니다. 안 돼도.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자, 마지막에. 이렇게 배포가 되고, 제가 두 개의 컨테이너를 이렇게 같이 수행하다가 약간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자, 수행이 되고, 이게 왜 바뀌었지? 예, 수행이 됐죠. 됐고, 이렇게 바뀌고, 예, 바뀌고, 다음 219에 대해서 부하를 걸면은 부하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0% 찍혔어요. 0이 찍혔죠. 찍혔고, 부하가 막 들어가요. 들어가면 현재 팟이 1개죠, 지금. 원래 아까 3개였거든요. 예, 아까 민을 1로 지정했었고요. 했고, 부하가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더 내가 너무 얌전하게 넣었나? 지금 보면 이렇게 76개 요청했는데 지금 71개가 실패했어요. 그쵸? CPU가 너무 많고 지금 이게 풀로 리소스를 쓰기 위해서는 파이썬 말고 지니콘이나 UWS GI라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구동해야 좀 더 해당 머신의 성능을 풀로 땡겨 쓰거든요. 지금 그냥 파이썬어만 돌려서 지금 CPU들 잘 못 쓰고 있는 상황 같긴 하네요. 그쵸. 그 세팅까지 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 보자면 아까 오토스케일 거시면요. 여기에 타겟에서 항목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CPU 부하가 올라가면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선 차면은 여기에 이제 팟 있죠. 이쪽이 인스턴스가 늘어나요. 그래도 제가 비슷하게 어제 했을 때는 한 인스턴스가 7, 8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해당 팟에서 이렇게 보통은 리퀘스트와 리미트를 통해서 필요하신 만큼의 최소, 최대 이 CPU와 메모리에 대한 이제 유닛을 설정해 주시고요. 주시고 오토스케일 필요하시면은 CPU 기준으로만 됩니다. 되시고 이렇게 최소 몇 개, 맥스 몇 개 해두시고 하시면은 잘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랐고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내용 있고 꼭 한 번쯤 여러 번, 적어도 한두 번쯤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 했던 내용들은 녹화가 지금 다 되고 있고 그리고 내일 제가 8시간 검수를 하고 봐야 된다는 상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예, 제가 아마도 어딘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아마 메일로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몇 번 해보시면은 처음이 약간 개념이 낯설어서 그렇지 몇 번 보시면은 금세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애저 사용자 그룹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도 많으니까 예,
좋은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